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용팀장입니다. 오늘은 바이럴 마케팅 하나로 월 매출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올라간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과거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네이버에 블로그를 쓰거나 뭐 후기를 받거나 이런 것 정도만 알고 계실 텐데, 요즘엔 뭐 스레드도 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있고 뭐 유튜브 후기도 있고 많은 방법을 쓰고 계신데요. 제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경험했던 거니까 조금 과거 버전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 회사가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마케팅도 담당을 했고 영업 세일즈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쓰는 마케팅이 아니라 돈을 안 쓰는 마케팅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순서에 맞는 거고, 이 바이럴 마케팅이 일단 용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소문을 내거나 이렇게 지인을 소개해주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의 다 일환이에요.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에 수반돼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비스랑 친절, 저렴한 가격,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서비스랑 친절도, 가격,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는 돼 라고 가정을 하면은 고객들한테 후기를 좀 남겨달라, 뭐 소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푸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쌓이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정말 길면 1년까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충분히 쌓이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후기를 배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다 티납니다. 첫 번째로 바이럴 마케팅의 기본 마인드셋은 진심을 담아서 시작한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유 환경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주제 파악이라는 좀 센 단어를 썼는데, 진짜 진심으로 맞는 말이고요. 보통 회사가 많은 자본을 들여서 광고비를 태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또는 광고 대행사나 실행사의 여러 조직을 돈을 주고 쓰기에도 굉장히 부담됩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 회사의 직원들 있잖아요. 저희는 그때 5명에서 11명까지 약 3개월 만에 늘어난 뭐 그런 케이스인데, 그 11명의 직원들에게 블로그 글 쓰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기본적인 로직이 있죠. 뭐 글 쓰고 이미지 쓰고, 글 쓰고 이미지 쓰고, 자기 경험에 기반한 걸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사진 뭐 찍어서 직접 찍어서 올리고, 자, 이런 귀찮은 활동을 하면 2시간 정도 조기 퇴근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냥 조기 퇴근이 아니라 키워드,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든 뭐 서브 키워드든 좀 얕은 수준의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시키면은 조기 퇴근을 시켜주는 베네핏 하나를 제공을 하면서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판을 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대표님은 마케팅 실행사 또는 대행사에다가 광고비로 따지면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발행량을 직원들한테 단순한 작은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그 키워드를 섭렵을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과거에 좀 많이 유명했죠. 그러니까 동네 핸드폰 가게주 좀 규모가 큰 그 정도예요. 근데 이 회사가 각 지역의 키워드를 다 먹기 시작해요. 수원이 기반인데 수원 핸드폰 싼 곳, 예를 들어 수원 성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안산, 밑으로는 평택, 옆으로는 동탄,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지역 키워드 다 먹고 나니까 서울, 강남, 송파, 하남, 뭐 이런 데를 먹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는 효과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주말이 되면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부터는 경기도 일대 수도권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주말에 이제 검색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수원까지 차를 타고 와서 핸드폰을 사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아니, 핸드폰 뭐라고 서울에도 싼 데 많은데 굳이 수원까지 와서 물건을 사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잠깐이었으면 제가 이런 경험치를 얘기를 안 할 텐데, 무려 3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은 좋은 게 돈을 들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직원들, 특히 뭐 병원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원무과 직원분들 많잖아요. 뭐 코디도 있고 실장도 있고, 활용 한번 해보셔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돈 주고 맡기지 말고요. 이 바이럴 마케팅의 순서가 있어요. 뭐 블로그만 무조건 하면 된다, 뭐 지식인만 하면 된다, 뭐 카페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고요. 핸드폰 업종의 경우에는 옛날에 뽕뿌나 빠삭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했어요. 요즘에는 성지 카페가 유행이긴 한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핸드폰 싸게 판다 이런 글을 올려서 처음에 고객을 좀 모집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뭐 블로그, 지역 키워드를 먹어가는 작업들을 했고요. 다 먹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한 3개월 지나면 할 거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할까 하다가 자체 카페를 만들고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의 그 맘카페 있죠. 그 맘카페에다가 후기를 받아요. 후기 한 건당 거의 6만 원짜리 사은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기 쓰고 오시면 사은품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엄청나게 쌓아요. 그냥 단순히 여기 친절해요, 싸게 샀어요, 그냥 한마디, 아줌마들끼리의 그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요.
여러분이 뭐 침투 바이럴 그딴 거랑 달라요, 느낌이. 진짜로. 왜냐면 우리 옆 동창은 내가 아는 아줌마가 그랬었거든. 그 느낌이에요. 이게 침투 바이럴하고 진짜 진성으로 바이럴 광고를 이렇게 한 거랑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진성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자체 카페 그리고 밴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플러스 친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채널이죠. 네, 카카오 채널. 그쪽으로 친구 추가 또는 회원가입을 하면은 비공개 가격, 뭐 이벤트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쪽에 DB를 쌓아요. DB를 단순히 엑셀로 쌓는 게 아니라 그런 플랫폼, 자기 채널에다 막 쌓아요. 그렇게 또 한 6개월에서 1년 하니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고, 밴드 4,000명, 카페 10,000명 가까이 모았었어요, 제가.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자체 어떤 고객들이 활동하는 그 밴드나 카페나 채널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푸시 메일을 쏠 수 있잖아요. 메일.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오늘 매출이 좀 안 좋아. 푸시 쏴요. 싸게 뭐 이벤트 한다. 그냥 방문만 해도 뭐 준다, 뭐 필름 갈아준다, 뭐 케이스 준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해서 이 사람이 또 뭘 하냐면, 사람들이 공짜 이벤트 있죠. 공짜면은 일단 많이 온단 말이에요. 뭐 핸드폰 사러도 오지만 뭐 받으러도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영상 있죠. 와서 막 줄 서서 뭐 받아가고 하는 거, 뭐 물건 구매하는 거 물어보고 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쇼폼처럼 찍어요. 쫙 찍어서 컷 편집을 아주 허접하게 합니다. 핸드폰 뭐 블루나 이런 걸로 허접하게 편집을 해서 그것도 스폰서 광고로 돌려요. 우리 가게 유명합니다. 근데 스폰서 광고로 DB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인지도 광고예요. 그냥 여기 핸드폰 싼 거, 수원 핸드폰 싼 거, 이걸로만 계속 돌려요. 하루에 5만 원. 딱 서울 경기만 노출되게. 이렇게 또 작업을 했더니 2달 정도 또 지나니까 손님이 거의 또 2배 늘어요. 광고 보고 왔어요. 유명한 거 후기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 보고 후기 검증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어떤 퍼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2016년도에 그 수원에 있는 흑매실이라는 그 자그마한 신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불과 3년 만인 2018년쯤에 월 매출 2억을 찍어요, 평균. 근데 핸드폰 가게는요, 여러분이 아는 매출하고 좀 틀려요. 핸드폰 기계가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하는데 이게 매출이 아니라 여기서 낳는 순이익 있죠. 30만 원, 뭐 20만 원, 50만 원. 요게 순이익 자체가 매출이에요. 핸드폰 가게는 정산이. 매출 20억이라고 하면은 순이익 20억인 거예요. 직원들 급여 다 빼고 나면은 한 60% 남거든요. 연에 한 11억, 12억 정도를 순수하게 남겼던 거죠. 제가 마케팅의 기본인 이 로직,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건상,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오픈을 하고 뭐 3개월, 6개월 미만인데 손님이 많이 없어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 바이럴 광고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기간을 버티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스토리만 딱 들어봐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스토리거든요. 이 스토리를 그냥 손님이 없는 상태로 버티라는 건 아니에요.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의 플레이스 광고, 키워드 광고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 바이럴을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회사를 운영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는 이 키워드 값이 이제 안 들어가는 상황이 오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영상 보고 왔습니다라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 회사가 내 건 아니지만 직원으로서도 내가 한번 나대봐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휴대폰 유튜버 1세대예요.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찬웅팀장이라는 채널, 지금의 제 채널이 과거에는 이제 휴대폰 꿀팁이나 싸게 파는 그런 정보들 많이 올렸었죠. 그 채널을 통해서 손님들이 저를 보러 그냥, 그러니까 물건 사러 오는 건 맞는데 그냥 이 친구가 재밌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보러 왔다. 뭐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뭐 3배, 4배로 는 게 아니고요. 일정 레벨 이상 매출이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광고를 해도.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파워링크 비용을 저희 전 회사가 3천에서 4천만 원씩 썼어요, 매달. 그거를 점차 줄여나가요. 줄였더니 나중에는 파워링크 비용을 그 브랜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00만 원인가 그것만 내고 다 껐어요. 다 꺼도 매출이 똑같이 나오거나 더 나와요. 그 경험을 18년도, 19년도에 했죠. 그때가 마침 또 5G 핸드폰이 나올 때라, 그때 회사 대표님이 2년 동안 40대 후반이신데 자기 자산 50억을 넘게 모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의 중심에 제가 광고쟁이로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되게 현장에서 라이브하게 경험해본 사람이고 기획해본 이 경험치를 좀 영상으로나마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의 정답은 뭘까요?
큰 정답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쌓아나가고 고객들이 신뢰를 얻어가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회사가 남들이 알아주고 고객들이 알아서 그냥 오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마케팅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안녕!